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과 병동을 오가다 보면 늘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침대 옆에 걸어두신 지팡이를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지고 일어서려고 두 다리에 힘을 주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간병인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해드리고 어르신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신하십니다. 보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의 눈 속에 담긴 감정은 더 복잡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힘쓰며 사셨던 분이 이제 화장실 하나 혼자 못 가신다는 그 억울함과 슬픔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감소증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의 4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그중 63%에서 근감소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3명 중 2명꼴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근감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그게 병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 커피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그 커피 한 잔에 몇 가지 가루를 더하는 것만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가루는 모두 5가지입니다. 실론, 계피, 우유 또는 두유, 가수분해 콜라겐, 유청 단백질, 그리고 강황과 흑후추 조합입니다. 마지막에는 여기에 더해드릴 수 있는 보너스 가루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가루가 어떤 원리로 근육을 지키는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도 이해가 되고 더 잘 실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의 첫 번째 원인은 단백질 합성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닭가슴살 100g만 먹어도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는 한 번에 30g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충분히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드시는 단백질 양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없으셔서 소화가 걱정되셔서 아니면 고기는 성인병에 안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갉아먹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한 곳이 빨갛게 붓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낮은 강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몸속에서는 염증 물질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상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일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72%에서의 만성염증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염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만성염증은 근육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이미 만들어진 근육 섬유를 서서히 분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 번째 원인은 혈당 불안정입니다. 아침에 밥을 드시거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근육 합성보다는 지방 저장 쪽으로 우선 사용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내 당대사 자체가 흔들리고 결국 근육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흰쌀밥이나 빵 위주이신 분들 또는 달달한 것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혈당 불안정 문제를 겪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단백질 합성, 저항성, 만성, 염증, 혈당 불안정이 근감소증의 핵심 원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가루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직접 공략하도록 설계된 조합입니다.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근감소증의 뿌리를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가루는 실론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빵집에서 나는 달콤한 향이나 수정과에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실론, 계피, 흔히 진짜 계피라고 불리는 종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트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파는 계피 중에는 카시아 계피가 많습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성분이 다르고 건강 효과도 다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아침 실론 계피를 일정량 섭취한 참가자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률이 3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근육이 더 잘 유지됩니다. 혈당 한정은 근육 건강의 기초입니다. 아침 커피에 실론 계피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 티스푼, 그러니까 약 1g에서 1.5g 정도를 커피에 뿌려서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 특유의 향이 커피와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시나몬 라떼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론 계피가 아닌 카시아 계피를 많이 드시면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도 적은 양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려면 반드시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때 포장에 실론 계피 또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세요. 반기능이 약하신 분이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이분은 몇 해 전 뇌졸중을 경험하신 후 오랜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다리 근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재활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많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열심히 사셨던 분이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재활 담당 연구팀의 조언으로 아침 커피에 여러 가지 가루를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고 그중 하나가 신피였습니다. 임종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가루 몇 가지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재활 운동을 할 때 예전보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셨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 집안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재활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식단도 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침 커피 습관이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 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루는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이미 커피에 우유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색이 조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위한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유와 두유에는 루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이 루신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루신에 대한 근육 합성 반응이 젊은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드셔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참가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루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루신이 포함된 단백질을 아침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육 분해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루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드시면 이 분해 과정을 멈추고 합성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에 우유를 넣으신다면 최소 100ml에서 150ml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연한색이 될 정도만 넣으시면 단백질 양이 너무 적습니다. 두유를 선택하신다면 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루신 함량이 우유보다 조금 낮기 때문입니다. 유당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노량숙 어르신은 올해 69세이신데 다리 근력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3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어 요청 단백질 분말을 사다 드렸는데 어르신은 낯선 것이 싫으셨는지 처음에는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커피에 우유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서 계단이 조금씩 덜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함께 하셨지만 아침 단백질 섭취를 늘린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루는 가수분해 콜라겐 분말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탄력을 위해 드시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콜라겐은 근육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뼈에 연결된 힘줄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힘줄이 바로 콜라겐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관절을 감싸는 런골도 콜라겐 구조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못하게 되고 운동을 못하면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러므로 콜라겐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근육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분해 콜라겐이어야 할까요? 일반 콜라겐은 분자가 너무 커서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실제로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은 적습니다. 반면 가수분해 콜라겐은 미리 작은 펩타이드 단위로 잘게 분해된 것으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관절 부위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수분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이 43% 감소했고 관절 기능 평가 점수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근육 손실도 늦출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에 가수분해 콜라겐 분말 10g을 넣어보세요. 좋은 제품은 커피 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맛이나 냄새가 없어서 커피에 녹여 드시기 편합니다. 뜨거운 물에도 잘 녹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수분해 콜라겐을 고르실 때는 포장에 가수분해 콜라겐 또는 영어로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세요. 그냥 콜라겐이라고만 표시된 제품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콜라겐 합성을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침 커피에 콜라겐 분말을 넣어 드신 후 과일 하나를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포함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10g에서 최대 15g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성어 어르신은 올해 74세이신데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고 그렇게 활동이 줄다 보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바지를 입으면 허벅지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가수분의 콜라겐 섭취를 권유받으셨습니다. 아침 커피에 10g씩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고 동시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다리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약 석 달이 지나면서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점점 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니 허벅지 근육도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루입니다. 이것이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중에서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가루입니다. 바로 유청 단백질 분말입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젊은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유청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근육을 잃지 않으려는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지방과 카세인 단백질을 제거하고 남은 단백질 성분을 농축한 것입니다. 수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필수 아미노산, 특히 앞서 말씀드린 루신을 비롯한 분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근육 합성의 핵심 재료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전에 발표된 연구에서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하루 한 번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저항 운동을 병행한 결과 6개월 후 근육량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운동을 했어도 유청 단백질 없이 일반 식사만 한 그룹은 근육량 증가가 훨씬 적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와 섭취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아침 커피에 유청 단백질 분말 20g에서 25g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단백질이 번성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끓인 직후 바로 넣지 마시고 조금 식혀서 60도에서 70도 정도가 되었을 때 넣고 잘 저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커피가 뜨거울 때는 우유나 두유를 먼저 넣어 온도를 낮춘 다음 유청 단백질을 넣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유청 단백질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분리 유청 단백질, 영어로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표시된 것을 선택하시면 소화가 더 편합니다. 농축 유청 단백질. 농축 유청 단백질보다 유당 함량이 낮아서 소화에 예민하신 분들도 드시기 편합니다. 맛이 첨가된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신 후 앞서 말씀드린 실론 계피를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봉수 어르신은 올해 70세이신데 젊을 때는 농사일도 하시고 체력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팔뚝과 허벅지가 많이 얇아졌고 힘을 줘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말씀도 못하시고 혼자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네 보건소에서 노인 영양 강좌를 들으셨는데 거기서 유청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선수들이 먹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는데 강사 선생님이 근감소증 예방에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침 커피에 유청 단백질 분말을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고 4개월 정도 지나면서 팔뚝에 힘이 생기고 물건을 들 때 확실히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잠깐 하나 더. 5번째 가루.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강황과 흑후추의 조합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만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납니다. 반드시 흑추와 함께 드셔라 강황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앞서 근감소증의 2번째 원인으로 만성염증을 말씀드렸죠. 커큐민이 바로 그 만성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관련 물질인 TNF-알파, 인터큐 같은 것들의 생성을 억제해서 근육세포가 염증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과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62% 감소했으며 동시에 근력평가에서 47%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염증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손상되지 않고 더 잘 유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강황을 먹으면 대부분이 소화관을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흑후추가 등장합니다. 흑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놀랍게 높여줍니다.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피페린이 있을 때 커큐민 흡수율이 무려 20배 향상됩니다. 강황만 먹으면 100이 들어가서 5만 흡수되는데 흑후추를 함께 먹으면 100이 들어가서 100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침 커피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그러니까 약 1g 정도의 흑후추 가루 약간 소량만 넣어도 됩니다. 흑후추는 아주 조금 2꼬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황은 커피에 넣으면 색이 노란빛이 돌게 되는데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맛은 쓴커피 맛에 묻혀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색이 조금 희석되어 더 마시기 편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방황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아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강황이 담낭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정민 어르신은 올해 66세이신데 무릎이 시리고 몸 전체가 뻣뻣한 느낌이 오래 지속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만성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약을 먹는 것 외에도 식이요법으로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후로 아침 커피에 강황과 흑후추를 함께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무릎의 뻣뻣한 느낌도 많이 줄었고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도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강황 덕분인지 다른 생활습관 변화 덕분인지 단정할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좋아지신 것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론 계피는 혈당을 32% 안정시켜 근육 합성 효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에유 또는 두유는 루신을 공급해서 아침 근육 합성을 시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 가수 보네락에는 관절 통증을 43% 줄여 활동량을 늘려줍니다. 네 번째 유청 단백질은 6개월 동안 근육량을 38%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강황과 흑후추 조합은 만성 염증을 62% 줄이고 근력을 47% 향상시킵니다. 이 5가지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루신이 공급되고 관절이 편해지고 단백질이 공급되고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은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 보너스 가루입니다.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남미 원산의 작은 씨앗인데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데 강황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할수록 체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근육세포막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양생화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과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내 염증 지수가 34% 감소했습니다. 치아시드는 오메가3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 후 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 커피에 치아시드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스푼 약 10g에서 15g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하면 젤리처럼 부풀러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커피에 넣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납니다.
혹시 이런 식감이 싫으신 분은 미리 하룻밤 물에 불려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아침에 커피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치아씨드 역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치아씨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씨드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유명숙 어르신은 올해 71세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생선 같은 것은 혼자 먹기 귀찮으셔서 자주 못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 강좌에서 치아씨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생선을 안 먹어도 오메가3을 드실 수 있다는 말에 바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커피에 치아씨드와 강황, 실론 계피를 함께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서 몸이 덜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감소증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전통적인 식단은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탄수화물 위주일 경우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밥도 많이 먹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입맛도 변하고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광경이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반찬은 조금씩 드시고 밥을 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탄수화물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이 낭비라고 여기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이 남아서 지금도 단백질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아침 커피 가루 조합은 이런 우리 식습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 드시는 식사로는 채우기 어려운 단백질과 특정 영양소들을 아침 커피 한 잔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식사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아침 커피에 가루를 더하는 것으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근감소증에 취약합니다. 혼자 드시면 밥도 적게 드시게 되고 반찬도 간단하게 차리다 보면 영양이 더욱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건강 관리를 수월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안심합니다. 아침 커피 한 잔에 가루를 넣는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제 무엇을 먹었느냐가 오늘 우리 몸의 상태를 만들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섬유, 세포들은 일정한 주기로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 재건의 재료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좋은 재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좋은 상태로 재건됩니다. 부족한 재료를 공급하면 불완전하게 재건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가루가 바로 그 좋은 재료들입니다. 실론 계피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도와줍니다. 우유와 두유는 우리 근육 합성의 핵심 재료인 루신을 공급합니다. 가수분해 콜라겐은 우리 관절과 힘줄의 건축 자재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리 근육 섬유를 새롭게 짓는 주요 원료입니다. 강황과 흑후추는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이라는 해로운 불길을 꺼주는 수화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이 가루들을 드실 때마다 우리 몸에 이 좋은 재료들이 하나씩 더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쌓이면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황찬일 어르신은 올해 61세이신데 회사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를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아침 커피가루 조합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시면서 팔뚝 근육이 눈에 띄게 살아났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픈 다음에야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오정희 어르신은 올해 65세이신데 남편과 함께 아침 커피가루 조합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상한 거 넣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매일 만들어드리니 먹게 되셨고 2달쯤 지나서 남편이 먼저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먼저 가루통을 들고 와서 넣어달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면 더 잘 지속된다는 것 이분 부부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배우자나 가까운 분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근육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재활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씩 노력하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관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아끼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주에 사시는 박명래 어르신은 올해 67세이신데 2해 전 허리 수술을 받으신 후 재활 중에 계십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오랫동안 누워 계셨더니 허리 주변 근육이 많이 빠져서 재활이 더디셨습니다. 담당 연구팀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는 조언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라 입맛이 없으셔서 고기를 먹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에 유청 단백질을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아프고 나서라 단백질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보다 지금부터 챙기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장이 건강해야 한다. 혈압이 정상이어야 한다. 혈당이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이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전체 건강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근육을 지킵시다. 우리 함께 매일 아침이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이제 실전 조합법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5가지 가루를 어떻게 조합해서 아침 커피에 넣어 드시면 될까요? 처음부터 다 넣으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는 1주차입니다. 커피를 준비하신 다음 실론 계피 반 티스푼과 우유 또는 두유 100ml를 넣어 드세요. 이 2가지만으로도 혈당 안정과 기본 루신 공급이 됩니다. 맛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적응하기 쉽습니다. 2단계는 2주차입니다. 여기에 가수분해 콜라겐 분말 10g을 추가합니다. 콜라겐은 맛이 거의 없으므로 부담 없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3주차입니다. 유청 단백질 분말 20g을 추가합니다. 이때 커피 온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온도가 조금 내려간 다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4주차입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흑후추 2꼬집을 추가합니다. 방황을 넣으면 커피색이 조금 노랗게 변하는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십니다. 이렇게 4주에 걸쳐 하나씩 추가하시면 부담 없이 5가지 가루를 모두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치아시드 보너스 가루는 4단계가 익숙해지신 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루들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운동을 전혀 안 하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매일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천천히 일어서고 다시 천천히 앉으시는 것을 10번씩 반복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벽 짚고 서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20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근감소증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유청 단백질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근육 합성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대관 음식은 아침에 커피 가루들을 드시고 간단한 운동을 하신 후 아침 식사를 하시는 루틴이 이상적입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낮 동안의 활동과 단백질 섭취로 재료를 모으고 밤에 자는 동안 실제로 합성됩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가능하면 8시간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시고 방을 어둡게 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식사 시간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에 나눠서 고르게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커피 가루들로 단백질을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적절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창원의 임종수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뇌졸 중후화를 받으시면서 다리 근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분입니다. 아침 커피 가루 조합을 시작하신 지 6개월이 지난 후 이분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어도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지팡이 없이 30분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근력 평가에서도 처음보다 훨씬 향상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하신 것은 3가지였습니다. 아침 커피 가루 조합을 매일 드신 것,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매일 하신 것,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은 무조건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지신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근육을 지켜두시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근감소증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 외에도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혈당이 근육 안으로 잘 흡수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근육이 줄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즉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결정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줄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상 예방입니다. 발이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낙상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걷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머니 가루들을 한번 마련해 드려 보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실론 계피 한 통이 몇 천, 치아시드 한 봉지가 10,000원 안팎,
가수분의 콜라겐은 한 달치가 3만 원에서 5만 원 선입니다. 그 작은 투자가 부모님의 다리 근력을 지켜드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것만큼 실질적인 효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보니 정보를 전해드리시면 어떨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식사가 부실해지기 쉽고 근감소진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에 가루 몇 가지를 넣는 간단한 습관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근감소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일어서기가 힘드시거나 걸을 때 발이 자주 걸리거나 손의 압력이 많이 약해지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근육량 측정과 근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시면 본인의 상태에 맞는 더 정확한 관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드린 말씀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커피의 실론 계피, 우유 또는 두유, 가수분의 콜라겐, 유청 단백질, 강황과 흑고추. 이 5가지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세요.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매일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 발 뒤꿈치 들기 2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근육 합성은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수면을 소홀히 하시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커피에 실론계피 한 꼬집 넣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가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론 계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론 계피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피 속에는 신남알데드라는 성분과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흉내내거나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더 빨리 흡수되어 혈액 속 혈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이 피로해지고 만성염증이 악화됩니다. 둘째,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잘 활용됩니다. 인슐린은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에너지가 들쭉날쭉해서 피곤함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근육도 더 잘 유지됩니다. 실론 계피를 구입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피 스틱과 계피 분말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커피에 넣으실 때는 분말 형태가 훨씬 편합니다. 스틱 형태는 오랫동안 우려내야 성분이 나오는데 커피에 바로 넣는 용도로는 분말이 적합건강식품 코너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론 계피 분말을 검색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한 통에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비싸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올해 67세이신데 당뇨 초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후 혈당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식사도 조절하셨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은 포기를 못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신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둘 다 혈액검사에서 공복혈당이 이전보다 약간 낮아진 것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식사 조절과 약 덕분이기도 했지만 실론 계피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유와 두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장에서 유당을 분해야 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유당불내증의 원인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부글부글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락토프리 우유입니다. 유당을 미리 보내놓은 우유로 단백질 함량은 일반 우유와 동일합니다. 맛은 일반 우유보다 조금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콩에서 만든 식물성 음료로 유당이 없어서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단백질과 루신 함량이 우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 음료나 기리 음료인데의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으므로 근감 감소증 예방 목적으로는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유에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가공 우유 예를 들어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는 설탕에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좋지 않습니다. 흰 우유 즉 그냥 우유를 선택하세요. 저지방 우유도 단백질 함량은 일반 우유와 비슷하므로 좋습니다. 반면 우유 풍미가 나는 음료나 두유 음료라고 표시된 것 중에는 실제 우유나 두유 함량이 낮고 물과 첨가물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가수분해 콜라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제품을 드시면서 과런 효과가 있는 건지 반신반의하십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니까 그냥 단백질 먹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수분해 콜라겐을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콜라겐 아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특정한 펩타이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펩타이드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관절 연골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연골세포가 새로운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즉 먹은 콜라겐이 그대로 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절세포가 스스로 콜라겐을 더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특히 꾸준히 드실 때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주에서 8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관절 통증이 줄고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콜라겐 제품을 고르실 때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분자량입니다. 가수분해 콜라겐 제품 중에는 분자량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분자량이 낮을수록 흡수율이 높습니다. 0달톤 이하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가장 흡수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장에 콜라겐 펩타이드 또는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표시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청 단백질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청단백질을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십니다. 마트나 건강식품점에 가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세요. 제품 뒷면 영양 성분표에서 해 제공량당 단백질 함량이 최소 20g 이상이어야 합니다. 15g 이하인 제품은 단백질 보충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보충 효과가 둘째로 당뇨 함량을 확인하세요. 일부 제품은 맛을 좋게 하려고 설탕이나 과당을 많이 넣습니다. 당류가래 제공량당 5g을 넘으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무가당 또는 당뇨용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로 원료를 확인하세요. 유청 단백질 농축물, 유청 단백질 분리 중 분리물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분리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로 가격을 비교하세요. 유청 단백질은 한 달치 기준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선이면 괜찮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낮거나 첨가물이 많을 수 있고 너무 비싼 예제 제품이 반드시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강주에 사시는 정예순 어르신은 올해 77세이신데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활동을 못 하시니 근육이 급격히 빠지셨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드셔서 더한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딸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드렸는데 유청 단백질과 콜라겐을 함께 아침 커피에 넣어 드시도록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딸이 매일 전화해서 드셨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면서 어르신이 조금씩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석 달이 지나면서는 아파트 복도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신 것은 손자가 왔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강황과 흑후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큐민은 강황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노란색 천연색소이면서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강황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관절염, 소화장애, 피부 질환 등의 강범위하게 쓰였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점점 더 밝혀내고 있습니다. 커큐민의 항염증 작용은 매우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세포액 인자 카팝이라는 염증 관련 단백질 복합체의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 효소인 염증 유발 효소의 활동을 줄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작은 불길을 꺼주는 수화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염증의 불길이 꺼지면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근육이 더 잘 유지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과 존스호킨스 대학교 공동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47% 향상, 염증 62% 감소라는 수치는 단순한 보조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한 임상적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근력이 47% 향상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kg도 들기 힘드셨던 분이 14kg 이상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5층까지 겨우 올라가시던 분이 7층 이상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황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황은 지방이 있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아침 커피에 우유나 두유를 넣으시면 약간의 지방도 함께 드시게 됩니다. 이것이 강황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흑추에 피페린과 지방이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커큐민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강황, 흑후추, 우유 또는 두유를 모두 함께 커피에 넣어 드시는 것이 최적의 조합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베레 어르신은 올해 64세이신데 아직 비교적 젊으신 편이지만 이미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아프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삐끗하는 일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근감소증 관리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침 커피 가루 조합을 시작하셨습니다. 강황과 흑후추를 커피에 넣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먼저 넉넉히 넣고 강황을 넣으니 색이 부드러워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의 빈도가 줄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메가3과 치아시드에 대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는 2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생선에서 나오는 EPA와 DHA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치아시드에 들어있는 것은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우리 몸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HA로 변환할 수 있는데 그 효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 분들은 변환 효율이 낮아서 치아시드만으로는 EPA와 DHA를 충분히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선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치아시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아시드의 또 다른 장점은 식이 섬유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100g당 약 34g의 식이 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먹이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가 개선되고 면역 기능도 좋아집니다. 면역 기능이 개선되면 만성염증도 줄어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면 젤 같은 막이 생기는데 이것이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실론 계피와 비슷한 방식으로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욱 강화돼 닭에 다니 제주에 사시는 고명자 어르신은 올해 76세이신데 선물하시다 보니 신선한 생선은 잘 드실 수 있지만 그 외에 식품 다양성이 부족하셨다고 합니다. 관절이 아프시고 몸 전체가 쉽게 피곤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본토에 살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고 치아씨드를 구입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안 씨앗이 뭐냐고 하셨는데 아침 커피에 다른 가루들과 함께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자녀가 전화로 여쭤보니 그 이상한 씨앗 덕분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한 느낌도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와 치아씨드는 결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20년 젊어지게 해주는 기적의 물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아침마다 드시면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3달이 쌓이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가루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을 도와줄 원료와 자극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루들이 그 원료이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그 자극입니다. 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학과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 보충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87%가 3개월 안에 근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87%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나머지 13%도 더 오래 하셨더라면 분명히 좋아지셨을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유해의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효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보다, 아무리 좋은 음식보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담긴 이 작은 가루들이 부모님의 다리 근력을 지키고 스스로 걸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손자 손녀를 더 오래 안아둘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읽게 되면 그때야 알게 됩니다. 읽기 전에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아침 루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루틴이 있으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몸이 약간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수를 하시거나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신 후 커피를 준비하세요. 커피를 내리시면서 순서대로 가루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루들을 수분해서 작은 통에 넣어 두시면 매일 아침 번거롭지 않게 꺼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밀폐 용기에 실론 계피, 강황, 흑후추를 미리 섞어서 보관하시면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커피가 준비되면 먼저 우유나 두유를 넣으세요. 뜨거운 커피의 온도가 조금 내려갑니다. 그 다음 가수분에 콜라겐 분말을 넣고 잘 저으세요. 그 다음 유청 단백질 분말을 넣어 저으세요. 유청 단백질은 잘 뭉칠 수 있으니 조금 더 열심히 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론 계피, 강황, 흑고추를 넣고 한 번 더 저으세요. 치아씨드를 드신다면 이때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커피를 천천히 드시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세요. 커피를 다 드신 후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도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세요. 계란 프라이, 두부 조각,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잠깐 몸을 움직이세요. 말씀드린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 발 뒤꿈치 들기를 하시거나 날씨가 좋은 날이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이 짧은 운동이 아침에 드신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들이 근육에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루틴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인간의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66일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커피를 드시는 것은 이미 하시고 계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는 습관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행동과학에서 이것을 습관 적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커피를 드시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녹차 아니면 그냥 따뜻한 우유에도 이 가루들을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루들이지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는 그냥 가루를 타기 편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꼭 5가지를 다 넣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1가지라도 하는 것이 낫고 1가지보다 2가지가 낫고 2가지보다 5가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까지 드셔야 하냐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드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가루들은 일시적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마치 매일 양치를 하듯이 아침 커피가루 조합도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작용은 없냐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루에 대해 주의 사항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적절한 양을 드실 때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합니다. 다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과 혈액응고제, 실론 계피와 당뇨약, 콜라겐과 신장 질환 이런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강 관련 조치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문태수 어르신은 올해 63세이신데 현직에서 막 퇴직하신 후 건강 관리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점심도 밖에서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움직였는데 퇴직 후에는 집에만 있게 될까 봐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일어나서 커피에 가루를 넣고 30분 동네 산책을 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만드신 지 반년이 지났는데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침이 활기차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 우울해질 것 같았는데 이 아침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어서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실 때 훨씬 더 잘 지속됩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함께 아침 커피에 가루를 넣어 드셔보세요. 친구나 이웃 어르신에게 이 정보를 전해드리고 같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것,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가족이나 파트너와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혼자 참여한 분들보다 지속률이 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지는 날이 생기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커피에 가루를 넣는 것, 매일 10분 몸을 움직이는 것,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창원의 임종수 어르신처럼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더라도 시작하면 변합니다. 부산의 이성호 어르신처럼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셨어도 다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청권 잔한뜻 오르벽 광주의 정예순 어르신처럼 집안에만 계셨어도 복도산 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오늘이 아침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자녀들이 걱정을 덜합니다.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야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